안녕하세요. 기본에 충실한 강사 지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죠. 그래서 단어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용사라면 꼭 알아야 두셔야 될 게 두상의 15포인트인데요. 두상의 15포인트에 대해서 왜 아셔야 되는지 다음 장에 대해서 가면은 아시게 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어 포인트 여기 1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번 라인에 2번 센터 포인트 여기죠. 3번 탑 포인트 4번 골든 포인트 5번 백 포인트 6번 네이프 포인트 7번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8번 사이드 포인트 9번 사이드 코너 포인트 10번은 이어백 포인트고요. 11번 사이드 네이프 사이드 코너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죠. 그 다음에 12번 센터 탑 미디움 포인트 13번 탑 골든 미디움 포인트 14번 골든 백 미디움 포인트 15번 백 네이프 미디움 포인트. 그래서 이 15포인트에서 대해서 좀 아셔야지 섹션을 나누거나 이제 섹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설명을 하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장 보시게 되면 하나의 예술적 단위를 나타내는 모양, 선, 장식, 효과의 배열, 프로세스, 공정, 프로그레스, 진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길이와 높이로 형성된 2차원적 표현, 형태는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포함된 3차원적 표현되어 있고요. 자, 선이 라인이죠. 라인, 선, 점들의 집합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점을 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8번에서 5번까지 점을 만들면 가로에 대한 섹션이 나올 거고요. 3번에서 1번으로 이제 선을 긋게 되면 약간 세로적인 느낌의 선이 나오겠죠. 그리고 8번에서 4번으로 선을 긋게 되면 사선 모양의 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분들이 점들의 집합체, 선과 선이 만나면 각도가 생긴다. 선이 추가되면 모양이 나온다. 선은 방향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선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두상의 15포인트를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의 종류에는 버티컬, 세로가 있고요. 호리존탈, 가로가 있고요. 다이애거널, 사선의 모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들이 합쳐지니까 이렇게 천체축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천체축을 나중에는 두상에 대입시켜서 각도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쉽게 대입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천체축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장에 넘기게 되면 디자인의 3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 질감, 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아까도 봤지만 길이, 높이, 깊이 3차원적 표현을 뜻하는 거고요. 질감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텍스처, 그죠? 텍스처란 무엇인가? 가벼움, 가벼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이제 텍스처, 질감이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층이 많으면 질감이 거칠어지고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층이 없다 면 질감이 무겁다. 질감이 많이 처리가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벼운 느낌의 질감적인 부분들이 질감 정리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을 텍스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컬러는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부분이 아니라 블랙에서 빛이 비춰졌을 때 블랙의 색상이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체에 빛이 반사되어서 느낄 수 있는 시각적 효과로 깊이와 부피감, 머릿결, 움직임과 방향감에 영향을 준다. 시각적 환영, 착시를 만들어 어두운 색상은 대상을 작고 들어가 보이게 하고 밝은 색은 크고 나와 보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접할 수 있는 이 빛들이죠.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그래서 디자인의 3요소 요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커트에는 오버 디렉션, 텐션, 리프팅을 이용해서 커트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붙어있는 모발이 땅에 떨어지기까지가 이제 커트라고 적혀는 있지만, 커트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자기만의 철학이 있으면 그 철학을 대입해서 쓰셔도 되겠죠. 자, 커트의 절차. 자, 커트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섹션, 그리고 헤드 포지션, 머리 위치, 각도, 그다음 위치, 고개 숙인 위치, 그다음에 파팅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전대각, 후대각, 그다음 선이 있죠. 파팅에는 선, 이렇게 수직, 수평, 수직, 사선, 피봇이라 되어 있는데, 가로, 세로, 그죠? 사선, 피봇,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배라는 부분이 있어요. 직각 분배인지, 자연 분배인지, 변이 분배인지, 방향 분배인지. 그 다음에 시술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술각에서는 웨이트 무게감, 전체축, 그 다음에 일반 시술각, 자연 시술각. 근데 크게 보시게 되면 일반 시술각과 자연 시술각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핑거 포지션, 손가락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빗의 위치, 그 다음에 평행, 파팅, 내가 나눈 섹션과 동일하게 가느냐, 비평행, 내가 나눈 섹션과 다르게 가느냐,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자, 디자인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디자인 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 디자인과 이동 디자인. 엘리베이션이라고 표현이라고 적혀 있지만 리프팅이라고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추럴 인버전, 고정 디자인 내추럴 인버전, 이동 디자인 리프팅, 뭐 또는 엘리베이션, 이동하면서 자르기 때문에 엘리베이션이라고 표현을 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넘어가면 디자인 라인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텐데요. 디자인 라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정 디자인과 이동 디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 디자인은 이렇게 그림과 똑같이 보시게 되면 모든 선이 이 한 군데로 몰려 있고요. 여기서는 모든 선이라기보다는 모든 방향이 달라지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원랭스와 레이어를 구분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적인 걸 지식을 이해하실 때는. 그럼 이 기초적인 지식을 이해하실 때는 이 디자인은 이제 원랭스와 레이어로 구분해서 알려드릴 텐데, 자, 고정 디자인. 꼭 그림처럼 당겨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아래로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고정적으로. 원랭스처럼 고정적으로. 모든 이 가로적인 섹션의 느낌이 한 군데에 일정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정 디자인. 이동 디자인은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이동되고 있는 겁니다. 이동. 조금씩 이동하면서 커트가 되는 것을 이동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정 디자인, 무조건 고정 디자인으로만 자르나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원렌스를 다 잘랐어요. 그럼 여기 가이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동 디자인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커트를 하냐에 따라서 이 디자인이 어떻게 대입이 되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고정 디자인, 무조건 이동 디자인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원랭스는 고정 디자인도 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이동 디자인으로 만들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쉽지 않을까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각도라는 게 있습니다. 내추럴 폴과 셀레스트 엑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자연 시술각과 일반 시술각이에요. 뭐 두상 시술각이라고도 하는데 아카데미마다 조금씩 표현하는 게 다 틀려서 헷갈리시지 마시고 혼란이 오지 마시고 비슷한 느낌의 용어가 좀 다르게 설명이 되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쉽게 생각을 또 드리자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연시술각은 전체를 이렇게 전체 축의 느낌을 두상의 전체로 대입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시술각은 각 부위마다 전체 축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각 존마다 이렇게 전체 축이 작게 야금야금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여기가 90도고요. 그죠? 90도. 여기 두상에서 여기가 90도. 하지만 일반 시술각에서는 이 라인이 90도가 되는 거죠. 90도. 그죠? 여기도 90도.
그럼 여기는 45도가 되겠죠. 45도, 0도, 135도, 180도. 전체를 대입시키니까 각도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부위별로 이렇게 대입을 시키니까 이렇게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원랭스와 레이어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도 고정 디자인을 만들 때 자연 시술각으로 만들 수 있겠죠. 고정 디자인을 만들 때 무조건 45도로 이렇게 뒤로 커트할 수도 있고요. 90도로 앞으로 전체를 이렇게 커트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게 고정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 디자인은 이렇게 조금씩 90도, 90도, 90도 조금씩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커트가 이동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시술각과 자연 시술각, 그죠? 묶어서 이제 공식으로 외우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다 이제 확립이 되면 원랭스와 레이어의 요소들, 공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게 있냐면 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존은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존을 구분하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존을 이렇게 나눠서 커트를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커트를 할 때는 도해도가 있죠. 그래서 그 도해도에 맞게 커트가 설계돼요. 무조건 이렇게 나눠서 커트를 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부위마다 명칭이 있기 때문에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은 프론트 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앞쪽에 해당되면서 앞머리를 또 연출할 수 있는 곳이 되겠죠. 1번. 2번은 탑 부분이고요. 얼굴에서 밸런스를 관여하고 전체적인 움직임과 질감 등에 영향을 주며 표면 디자인 형태에 많은 관여를. 그죠? 표면적인 디자인. 표면적인 부분이 층이 많으냐, 아니면 층이 많이 없는지, 무거운지, 가벼운지. 모자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리에탈 부분은 크라운에 해당되며 전체 디자인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며 양감에도 많은, 양이 많으니까. 그죠? 아주 넓죠. 두상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해당되므로 디자인 구성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이다. 그다음 4번 템포랄. 사이드에 해당되며 길이와 질감에 관하여 길이 변화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지역. 얼굴 인상에서 양감과 질감의 요소를 동시에 느낄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숱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머리를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묶으면 더 그렇죠. 남자들은 여기가 숱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자, 옥시피탈 백에 해당되며 양감 조절이 기능이 가장 크게 작용되고 네이프 볼륨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담당하게 되며, 그죠? 표면적으로는 위쪽 길이가 덮여 눈에 잘 띄지 않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5번이 이제 3번이 엄청나게 길고 5번을 짧게 자르면 덮으면은 길이가 보이지는 않겠죠.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프는 백의 최종적인 길이를 나타내며 질감에 관여하고 네이프의 두께 조절과 최종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곳이다. 그죠? 네이프의 길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형태가 바뀌게 됐겠죠. 뭐 가이드를 어느 부분부터 시작하느냐, 가이드를 5번부터 시작하느냐, 3번부터 시작하느냐, 가이드를 2번부터 시작하느냐, 6번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6번에서 시작해서 가로로 해서 아래로 간다. 그럼 원랭스가 되겠죠. 2번부터 시작한다. 레이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파팅이라고도 하죠. 자, 커트를 하시기 전에 그냥 기본적인 용어를 알기 위한 공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림은 투 섹션이라고 합니다. 투 섹션. 오버와 언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을 언더, 위쪽을 오버라고 명칭을 적어놨죠. 자, 오버는
전체적인 흐름의 굴곡이 크고 모발의 근원이 위를 향하고 있으며 디자인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흐름에서 모발의 움직임이 강하게 표현된다. 그 다음에 언더존. 아웃라인의 움직임과 길이에 따라 질감 표현이 강하게 부각되어 모발의 움직임이 적고 햄라인의 형태와 모양에 따라 디자인의 변화가 심해진다. 여기 2섹션이 있고 3섹션이 있습니다. 3섹션은 오버와 미들, 레이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는 전체적인 형태의 이미지 관여음, 위에랑 뭐 크게 비슷하죠. 미디움, 양감 조절로 백의 볼륨감을 극대화시키고 공기감을 표현한다. 레이프, 아웃라인 길이에 관여하고 질감 표현을 부각시킨다. 여기 햄라인에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아웃라인의 형태에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햄라인에 있는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섹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섹션. 자, 호리존탈 섹션, 버티컬 섹션. 우리가 아까 선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좀 봤었죠. 호리존탈 가로, 버티컬 세로, 그리고 다이애거널, 피봇 섹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호리존탈 섹션 원랭스가 대체적으로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티컬 섹션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해하려면 레이어, 원랭스, 레이어. 근데 무조건 가로면 원랭스다. 그건 아닐 수도 있죠. 리프팅을 하면서 또 보브 스타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리프팅을 하면서 레이어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라는 세임 레이어라는 커트를 호리존탈, 버티컬, 다이애거널 세 가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원랭스라고 생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대체적으로 그냥 호리존탈은 원랭스, 그래주에서 원랭, 뭐 보브죠. 바합이라는 게 보브 스타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브. 그다음에 그라데이션 커트, 그다음에 원랭스, 호리존탈로 레이어도 가능합니다. 레이어도. 그리고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가로 섹션에 대한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 섹션은 양쪽 좌우의 밸런스를 잡기 쉽습니다. 세로는 상하의 밸런스를 잡기 쉬워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가로 섹션은 위아래의 움직임 밸런스를 잡기 어렵고 세로 섹션은 좌우의 움직임 밸런스를 잡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애거널 섹션 사선이죠. 사선 섹션은 이제 A라인과 V라인이 있고요. A라인은 이제 보브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브 스타일. 뒤가 짧고 아래로 갈수록, 앞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헤어스타일. V라인은 이제 바가지 머리 스타일. 머시룸이라고 하죠. 머시룸 커트에 좀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라인과 V라인. 또 A라인과 V라인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 이 부분, 이어 백포인트 부분까지는 그죠? 옥시피탈 부분까지는 V라인으로 자르고 그 윗부분은 A라인으로 자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커트가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A라인, 무조건 V라인 이런 게 아니라 각 섹션마다 대입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초적인 거를 알기 위해서 그런 과정은 더 심오한 과정에서 넘어가는 거고 지금은 기초적인 것만 알고 가기 때문에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알아야 다음 커트 이론들이 좀 이해하기 쉬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피봇 섹션, 레이디얼 섹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그때 설명했듯이 여기 가운데가 아니라 가마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가마의 위치에 따라서 이런 수박 모양의 피봇 섹션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중심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분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분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빗질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빗질하는 형태. 그럼 자연 분배. 이렇게 섹션을 이렇게 나누고 빗질을 아래로 이렇게 가는 거죠. 빗질을 아래로. 섹션이 어떤 모양이든 빗질은 이렇게 아래로. 그래서 이렇게 원랭스나 그라듀에이션에서 많이 쓰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각 분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각 분배. 그래서 두상을 파팅할 때 어떤 선을 긋더라도 각도가 90도로 되도록 빗질한 형태. 그럼 여기서가 세로면은
이쪽으로 90도, 이쪽으로 90도, 여기 네이프, 여기는 네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각도는 네이프 90도. 그러니까 직각 분배, 약간 일반 시술각하고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반 시술각으로 파팅을 해서 이렇게 각도를 잡으면서 거기서 90도를 만들 때 직각 분배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변이 분배라는 게 있네요. 변이 분배는 자연 분배와 직각 분배 이외의 다른 형태로 빗질할 때 사용된다. 그러면 이제 0도와 90도를 제외한 모든 각도의 빗질이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길이 차이를 다르게 할 때, 비대칭 머리를 할 때, 어시메트릭이죠. 비대칭 머리. 그다음에 디스커넥션. 그래서 위아래 길이가 다르거나 좌우의 길이가 다를 때, 길이 차이를 많이 보이게 할 때 쓰는 게 변이 분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방향 분배. 방향 분배는 어느 한 정점으로 모든 머리를 빗질하는 방법. 레이어라고 할 때, 레이어를 할 때 많이 사용된다고 되어 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층이 많이 나겠네요. 그죠? 이렇게 방향 분배. 한쪽으로, 모든 머리를 한쪽으로 보내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이스. 베이스는, 이제 제가 패널을 잡아서, 머리카락, 모발을 잡아서 패널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데, 그래도 조금 이론적인 걸로 설명을 하자면, 여기가 이제 하나의 패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패널에서 머리카락이 이 중간으로 오는 거예요. 한 패널에서 중간으로 오는 거. 세로로 잡아서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요. 세로로 잡았다면 이 모양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가운데로 모이는 게 온더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드 베이스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한 패널이기 때문에 이 한 패널에서 아까는 온더 베이스였지만 한쪽으로 직선을 만들어서 삼각형의 모양을 만들 때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 이쪽 아니면 이쪽. 이게 이제 사이드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리 베이스는 온더 베이스와 사이드 베이스의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드 베이스는 여기죠. 그죠? 온더 베이스는 여기에요. 그 중간 지점이 프리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로 프리 베이스를 하느냐, 우로 프리 베이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진다는 거. 그 다음에 오프 더 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오프 더 베이스는 여기가 패널이면 이 패널을 벗어나는 게 오프 더 베이스예요. 패널을 벗어나게 커트라는 거. 패널을 많이 벗어나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도 패널을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패널을 벗어나는 부분을 오프 더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트위스트 베이스입니다. 트위스트 베이스는 세로로 잡은 머리를 가로로 손으로 변형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가로로 잡은 머리를 세로로 변형시키거나 이렇게 할 때를 트위스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위스트 베이스를 아니면 꼬아서 티닝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질감이나 양감을 조절할 때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트위스트 베이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조금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론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움과 무거움을 표현할 때 그 특징들과 이런 분배, 디자인, 시술각 이렇게 같이 외워버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지식을 잘 습득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도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조금 컨텐츠로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제가 틀린 얘기 내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거나 답글 남겨주시면 그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